경매스쿨 현미경의 연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개정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화면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17일에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하고 농지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다고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농취증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위쪽 보시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농취증에.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있는 농지겠죠. 또 두 번째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 좀 덩치가 큰 농지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네 번째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것은 2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되겠네. 음.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도 않아야 되고, 음. 그리고 그 관할 구역 내에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 그렇죠. 이 2가지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심의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5번째 외국인 외국 국적의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렇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농취증이 발급 기간이 14일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저희가 경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맞추기 힘들겠다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제출하는 기간이 7일이지. 그렇죠. 그럼 7일하고 14일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을 받고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매 정보지나 이렇게 보면. 왜냐면 그 7일 이후 그 7일째 되는 날이 그 경매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일이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7일을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 기존에는 4일이었어요. 발급 기간이. 발급 기간이 4일이었는데 지금은 4일, 7일, 14일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14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5가지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 14일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는 사람 또는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7일. 그러면 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자기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매각 허가 결정기를 연기 신청을 한다. 두 번째로는 미리 신청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농취증을 미리 신청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미리 신청해서 낙찰 받으면 내가 농지증을 찾아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못 받으면 그냥 마는 거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담당 공무원한테 욕 한번 먹고. 네. 그렇게 됐는데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케이스가 없는 거죠. 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법원에서 대처를 할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 네. 뭐라고? 한번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띄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농지법 등 일부 개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과 관련한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희망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각 허가 결정인 7일을 넘는다라는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네, 법원에서. 자, 2번을 보시면
농지 전용 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농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곡과 매수 신고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첨부 서류에 채곡과 매수 신고인 증명서가 불필요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입찰 전에 미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증을 신청하는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소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농취증을 발급받는다는 거는 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리 받는 서류인데 보통 일반 매매를 할 때도 농취증 발급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들고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농취증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채곡과 매수 신고인 증명서라는 걸 딱 줘요. 그 집행관리실에 가면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농취증을 발급을 받는데 사실상 그 서류가 채곡과 매수 신고 증명원이 첨부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네. 첨부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낙찰 받기 전에 농취증 신청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낙찰 받고 와서 신청하라고 하겠지. 낙찰 받고 와서 신청하세요 그래요. 음. 아니면 뭐 낙찰 증명서를 내세요. 또는 매매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공무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이 공지사항을 갖다 보여줘야죠. 야, 이렇게 되면 어디 읍면 동사무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다라는 것은 뭐 가장 핫하게 떠들어 볼 수 있겠네. 그죠. 소문이 이제 다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괜찮은 농지가 나왔다. 그 지역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일단 농취증을 받아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농취증이 한두 개가 올라오겠어요? 발급 신청이 수십 개지. 수십 개가 올라오죠. 담당 공무원이 이제 엄청 짜증나게 생겼습니다. 짜증난다라기보다는 이 농지가 뭔가 해가지고 무조건 누구라도 떠들러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담당 공무원도 알게 되는 거고 또 이 농지위원들도 알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떠들어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이 농취증을 어떻게 미리 신청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입찰 전에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미리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또 공무원을 만나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인데요. 정부24 그 검색란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두 종류의 그 탭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300평 이상인 농지를 취득할 때 또는 내가 3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300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내가 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00평 미만일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첨부하는 서류가 다르거든요.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눠지는 거고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첨부하는 작성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탭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처리 기간이 14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농취증을 받아서 저건 출력할 수 있거든요. 출력해서 낙찰 받으면 경매에 제출하시면 깔끔합니다. 뭐든지 미리 하면 제일 낫다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걸 또 법원에서는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각허가 결정 기일이 연기가 되면 그 뒤에 일정들도 계속 연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 뒤에 항고 기간도 또 연기가 되고 또 매각 그 잔금 기일도 또 연기가 되고 또 배당 기일도 연기가 되고 줄줄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거를. 아마 저기 시군구 읍면 동사무소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서로 달가워하지 않은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죠. 내가 낙찰 받을지도 모르고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저거부터 미리 신청한다? 그렇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뭐 법이 개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당분간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쪽에 또 피하는 방법, 또 어떤 식으로든 좋게 해결이 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